늦게 오셨는데요. 민주평화당 다음 대표이신 정동영 대표님의 축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봉화마을에 갔습니다. 다녀오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정말. 날씨도 뜨겁지만 사실 노무현의 흔적도 뜨거웠습니다. 고 대통령이 남긴. 그러면서 한편으로 DJ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노무현에 열광하고, 자, 올해 또 김대중 10주기인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당 회의에서, 자, 우리도 지금부터 우리라도 좀 준비를 하자. 노무현 10주기를 이렇게 뜨겁게 기념하고 우리가 열광하고 좋은 일이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열기가 하나의 팬덤 같은 거라면 1980년대 조용필의 오빠 부대나 1990년대 서태지의 팬덤 같은 것이라면 좋은 거죠. 특정 인물이나 어떤 분야에 열광하고. 김대중은 산입니다. 산. 팬덤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여기 김대중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일치하는 지점, 만나는 지점들이 있죠. 여기 DJ 학생들 한 번도 못 본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어떤 자리에서 뭔 말씀을 어쨌든 다 DJ를 보고 아마 가슴에 그 장면을 다 담아 두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현대사는, 현대정치사는 DJ의 역사예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노예에서 벗어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게 썩었잖아요. 3.15 부정선거. 그리고 그 민중의 에너지가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에너지를 보여준 것이 4.19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정권을 쫓아내고. 사실 민주주의라고는 경험해본 일이 없는 이 땅의 민중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이 땅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준, 힘으로 보여준. 그런데 이 역사는 간단한 게 아니어서 1960년 4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내년이 60년이에요. 2020년 59년째 60년 4.19 60년인데 그 지난 60년 세월에 여러 차례의 역사적 반동이 있습니다. 반동. 바로 1년 뒤에 5.16으로 군인들이 총으로 와서 그냥 뺏어버리잖아요. 총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민중의 열망을 짓밟은 쿠데타의 대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게 김대중이라는 산이에요. 그래서 10년 뒤에 1971년 4월 대선에서 합법적인 선거라는 장치를 통해서 박정희를 꺾으려고 했던 71년 대선. 우리 정순열 의원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 그때 청가됐어요. 아이고, 박수 한번 19살 때 청관으로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네? 그래서 사실은 도적맞은 대선이었어요. 조직적인, 체계적인 거대한 부정선거로 1971년, 그것은 4.19를 계속해서 71년에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절차였는데, 그것은 그때 정순열 의원님이 참관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요? 부정선거로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제가 지켰던 그 수평은 다시 한번 박수 주십니다. 19살 청년으로 투표하고 싶었던 김병호 후보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71년 대선 때. 아까 그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충분히 설명이 되셨나요? 네. 김병호 선배님의 역사는 또 DJ와 함께 해온 역사예요. 다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이 포럼의 취지 바로는 나의 삶과 김대중이라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우리는 김대중이라는 사례,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많이 빚지고 있습니다. 원래 김대중은 거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대라는 용광로가 그를 그렇게 단련하고 야금, 말하자면 강철로 제조한 것이지요. 저는 이제 대변인을 40개월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연인대가 있고 뭐 이렇게 강철 같은 인물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71년 그때 제대로 됐으면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정권이 이제 박정희가 극복되잖아요. 그럴 뻔했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장충동에서의 연설, 그다음에 효창공원에서 이번이 마지막 대통령 선거라고 아주 절규하던 김대중 후보죠 그때. 자, 이제 합법적인 대통령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칼 호텔 몇 도시에 지금 모여서 영구 집권 음모를 꾀하고 있다고 폭로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71년 대선의 논란, 건국 쿠데타 세력, 박정희 세력은 1년 뒤에 헌법을 찢어버려요. 엎어버리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는데 4년 뒤에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폐기해버린 것이죠. 그게 뭐죠? 힘을 유신이라는 두 번째 반동으로 오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말이 헌법이지, 이름이 그럴 뜻에서 유신이지, 국민을 국민이 아니라 동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아라는 거지. 먹고 살아라는 것이 시민적, 정치적 주권을 얻는 거예요. 다 뺏어버린 거예요. 집회의 자유 없죠. 결사의 자유 없죠. 표현의 자유 없죠. 언론의 자유 없죠. 정신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일하고 뭐 이런 그런 시대로 암흑의 시대로 접어든 거죠. 그럼 한국 국민이 보통 사람입니까? 다시 시민적, 민중적 저항에 부딪히죠. 그 맨 선봉에 서서 핍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유신체제 하에서 감옥에 갔고 이거 79년 결국 토하의 총에 맞아서 유신체제는 쓰러지죠. 근데 김재규의 총이 아니라 사실은 민중적 저항의 총에 민중의 역사의식 속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민족의 DNA, 한민족의 그런 민중적 이 에너지와는 뗄 수 없는 관계지요. 그래서 사실 정치가 사실 후진적이고 시민의 수준, 민중의 수준에 뒤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게 아니라 시민의식, 역사의식, 문명의식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2000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만들어진 게 140개나 돼요. 그 140개 중에 여기까지 온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정도가 민주주의에서. 또 경제적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거야 뭐 돈 잘 아시니까. 79년 그래서 다 환호했잖아요. 이제 서울에 봄이 온다. 80년 3월 언저리입니다. 동국대학교 학생회관에 그때는 정치금지법에 묶여서 DJ는 아직 그 직후인가요? 풀려가 80년 3월에 처음 풀려가지고 동국대학교 그 학생회관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MBC 기자였습니다. 막신줄레이 기자로 뭐 취재보다는 구경하고 싶어서 갔어. 그런데 바로 이런 주제였습니다. 통학에서 3.1운동으로 3.19에서 4.19에서 다시 80년 봄으로 이어지는 이 현대사 강의였어요. 이 민중의 에너지가 어떻게 분출돼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몰고 오고 있는가 하는, 밀고 오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래서 시민들은 우리는 80년 이제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했지만 또 하나의 반동이 오잖아요. 두 번째 반동, 세 번째 반동. 그게 뭐죠? 광주를 짓밟죠.
그제 저 광주 금남로를 행진했습니다. 5월 17일 밤 비가 오는데 그래도 당보를 제작한다면 민주평화당밖에 없더라고요.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수십 개의 깃발을 앞세워서 금남로를 행진한 당은 민주평화당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요구했습니다. 자,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서 5.18 묘에서 아주 감동적인 그 연설을 해서 광주 시민을 울렸어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함이 하나도 없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행동하시오. 심지어 거대 정당이 국회판에서 판을 벌려놓고 광주 시민을 폭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5.18이 북한군의 사주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망언과 훼손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무력한 정치와 무력한 정부예요. 저희는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냐? 5월 17일 그 유족 망원동묘역에서 내가 인사하는 것을 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야 한다. 5월에 진실을 담고 있는 기밀 문서가 현재 과천에 있는 안보지원사령부 옛날 보안사 지하 천고에 군사 기밀이라는 이름으로 봉인, 이걸 해제해라. 기밀을 해제해라. 왜 5월에 국가가 폭력을 행사해서 시민을 무고하게 학살한 사건이 어떻게 군사 기밀이냐? 보안사가 갖고 있는 그 기밀 참고를 해제해서 시민들에게 보고해라. 제 말씀 맞습니까?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데요. 응답이 없는데 줄기차게 그것을 요구해야 봅니다. 자, 80년 공연해야 된다. 그래서 연설보다 공연을 5분 내로 압축할게. 80년까지 왔는데 한참 2019년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압축해서 80년 5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복판에 김대중 사형이라는 게 기다리잖아요. 5월을 뭐라고 했어요? 김대중이 선동은 내란 음모다 이거 아닙니까? DJ가 선동한 내란 음모다 이렇게 해서 사형. 그리고 그것을 다시 뒤집어 엎은 것이 뭡니까? 87년 6월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60년 4.19, 60년 전에 그 민중의 열망, 민주주의에 대한 그 열망으로 일어섰던 게 1차 반동, 2차 반동, 3차 반동으로 꺾일 때마다 그 중심에 서서 타협하지 않고 일어서서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대중. 그분이 돌아가신 올해 10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대통령이 안 됐어도 김대중입니다. 그러니까 김구선생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근데 저 총탄이 맞아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이승만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김구선생을 추모하잖아요. 대통령이 된 그 대통령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김대중의 역사,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분단 노선의 극복을 위해서 그분이 완전 비서도였는데 김대중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김대중 이전과 이후가 나뉩니다. 한국 분단의 역사는. 김대중 이전은 북은 괴뢰였고 그 다음에 적대와 증오와 근친증오, 형제지만 근친증오. 근데 김대중 이후 북은 북과 남은 다시 화해와 협력, 형제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만. 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8월 18일 20주인데요. 우리가 햇빛 가장 소중하게 뭘까요? 살아가면서 공기, 물을 너무 거대해서 그냥 당연한 걸로 알지만 그러나 구름이 끼면 햇빛이 그립고 그 다음에 물이 더러워지면 깨끗한 물이 얼마나 갈증날 때 공기가 오염되니까 못 살겠잖아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지만 이 민주주의의 공기를 위해서 숱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김대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김대중이 남긴 유산이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뭐냐? 대통령이 되기는 됐는데 물려받은 게 뭐예요? IMF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를 두동하는 거를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유화,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또 IMF 돈 받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불평등 양극화 사회가 된 거예요. 자, 그 유산, 그걸 그냥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예요, 이제.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숙제가 뭐냐? 해답이 이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평등의 문제.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가족과 단란하게 돈 걱정하지 않고 점점 더 불평등이 심해지지 않고 그 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아직도 갈 길이 먼 평화의 문제. 두 가지를 묶어서 또 민주주의의 문제. 우리 아직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책임의식으로 느끼는 분들이 DLD 포럼의 회원이자 또 김수영 의원님이나 우리 박소영 교수님이 바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바로 그런 가치와 그런 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요? 맞나요? 네. 그렇게 돼야 우리 후손들, 아들, 딸들, 이 자리에 젊은 분들도 계신데 보다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그래, 나의 부모, 우리 후손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그래도 옳은 가치, 옳은 방향에 서서 노력하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연 이기들을 존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DLD 포럼 서울 창립총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